이제 얘들아 한 40분 한 다음에 집에 갈 수 있어.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서 1대1 교육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죠? 일단 1대1 교육 조건 나왔을 때. 자 그러면 다시 야 잠시만 있어봐. 다시 우리 80페이지에 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 80페이지 1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 교육 조건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알겠죠? 그냥 그 조건 안에서 무역이 가능한 범위를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무역이 가능한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그 범위 안에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거거든.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지금 이 1번이 우리가 여기까지 했었잖아 아까. 기억나죠? 이게 1번이었고 2번이었어. 여기까지 했었잖아. 맞지?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따로 교육 조건이 없거든.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정이 양국이 서로 무역이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무역이 가능한 범위. 그러니까 무역이 가능하다는 의미 안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한 나라만이 아니라 양국이 다 이익이 되는 이 말이야. 한 나라한테만 이익이 되면 애초에 무역이 성립이 안 되겠죠? 맞죠? 네. 두 나라 모두 이익이 돼야지 무역이 되는 거잖아. 두 나라 모두 이익이 돼야지.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한 게 기회비용이 답니다. 뭔 얘기냐면 얘들아 잘 집중해봐 이거. 만약에 각국은 옷을 만들어. 그럼 자기 옷을 주고 신발을 받아오겠지? 얘들도 신발만 만들고 신발 주고 옷 받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옷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발이 몇 개와 몇 개 사이에서 교환되어야지 무역이 가능한가 이거야. 알겠죠? 옷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신발 몇 개와 몇 개 사이가 돼야 되나.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옷 각국이 특화시키잖아. 각국의 입장에서 먼저 보면 돼. 일단 옷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옷을 특화시키는 각국의 입장에서 먼저 보자. 자 다시 돌아봐. 각국이 이 말이 다시 이렇게 올라올게. 각국이 아까 옷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신발 2개라고 했잖아. 그럼 이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 나라가 옷 하나 만들면 신발 몇 개 포기해야 돼? 2개 포기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옷 하나랑 신발 몇 개 교환된다? 이 나라 내에서는 2개가 교환된다 이 말인 거야 그냥. 이 나라 내에서는 옷 하나랑 신발 2개가 교환되는 거야. 옷 하나 주면 신발 2개 받을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근데 각국의 입장에서 자기 옷을 주고 신발을 받아와야 되거든. 이익이 돼야 된다고 했어. 원래 이 나라가 옷 1개랑 신발 2개 바꿀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적어도 을국한테 자기 옷 하나고 신발 받아오려면 신발 몇 개보다 많이 받아와야 되겠니? 2개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신발 2개보다는 커야 돼. 옷 하나랑 교환되는 신발이. 뭔 말인지 알겠니? 옷 하나랑 교환되는 신발이. 자 다시 을국의 입장에서는 옷 하나랑 원래 신발 몇 개 바꿨다? 4개 바꾼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을국은 각국에서 옷을 받고 자기 신발을 줘야 되거든. 근데 얘도 이익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이 나라는 옷 하나랑 신발 4개 교환했는데 이익이 되려면 옷 1개 받아왔을 때 신발 4개보다 많이 줘야 돼? 적게 줘야 돼? 적게 줘야지. 얘 입장에서는 자기 신발을 4개보다 적게 줘야지 이익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신발 4개. 이게 옷 하나를 기준으로 신발의 교환법인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같은 맥락으로 다시 같은 맥락으로 이거 쓰고 자 다시 신발 하나를 기준으로 빨리 옷 몇 개가 교환되는지 빨리 스스로 만들어 봐봐. 알겠지? 할 수 있죠? 빨리 적어봐. 알겠죠? 신발 하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옷이 몇 개와 몇 개 사이에서 교환돼야 되는가. 눈으로 보면서 사실 알 수 있잖아.
신발 하나를 기준으로는 그래. 근데 그게 이제 각각이 어떤 국가 입장에서는 달라지긴 하지. 맞죠? 자, 그럼 이제는 신발 한 개를 기준으로 하니까 신발을 특화시키는 을국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원래 이 나라 신발 하나랑 4분의 1개 교환했는데 자기 신발 주고 옷 받아와야 되니까 적어도 몇 개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 4분의 1개보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옷 4분의 1개보다는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고, 얘는 몇 개보다 적게 줘야 돼? 2분의 1개보다는 적게 줘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기준으로 한 교환법이야. 근데 이거는 과정인 거고, 만약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잖아. 1대1 교환 조건이 없는 문제잖아. 없으면 보통 보기 한 4번, 5번 정도에 뭐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 보기에서 한 4번, 5번 정도 보기에서 여기다 써야겠다. 안 보이니까. 보기 한 4번, 5번 정도 보기에서 뭐 옷 4개와 신발 10개가 교환이 된다면 무역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이 보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이게 답이 아니야. 보기에서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이야. 저 안에서. 알겠죠? 저런 표를 내고 이런 보기를 넣어줘. 그럼 옷 4개와 신발 10개가 교환된다면 무역이 성립되는 간에 직접 이걸 구해서 곱하기 뭐 해주면 돼? 곱하기 4씩 해주면 되잖아. 옷 4개, 신발 10개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여기다 그러면 곱하기 4씩 해주면 되는 거잖아. 곱하기 4씩. 그러면 8, 16, 4이니까 10은 이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당연히 무역은 뭐 한다? 성립한다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보기 나오거나, 아니면 다시 봐봐. 옷 4개와 신발 만약에 6개가 된다면 각국에게 이익이 되는가, 무역이 성립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옷 4개랑 신발 6개면 8, 16 사이가 돼야 되잖아. 애초에 무역은 돼야 안 돼. 무역은 이미 안 돼. 그냥 끝이야. 무역은 내가 양국이 다 이익이 되는 됐으니까. 알겠죠? 무역은 성립이 안 하지만 각국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아까 약간 각국, 이거 다시 보면 이거 있잖아. 각국이 적어도 자기가 옷 4개를 줬으면 몇 개보다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야. 8개보다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 맞지? 알겠죠? 근데 을국자 입장에서는 16개보다만 적게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각국한테 이익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을국한테 이익이 되는 거지. 각국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가능? 이거 할 수 있겠니? 요 과정까지 할 수 있겠지? 무역 범위. 무역 범위. 자, 일단 여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봐. 생산량 문제. 생산량 문제도 과정은 똑같아. 근데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있죠? 이상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요 그래프는 너희가 개념을 좀 한 개 알아야 돼. 알겠죠? 요거 지울게. 알겠죠? 요거 지우고 이제 왼쪽에다가 나랑 일단 새로운 개념 하나 알자. 별거 아닌데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생산 가능 곡선. 자, 그냥 애초에 정확한 뜻은 너희가 다 할 필요 없는데 일단 쓸게. 주어진 생산 요소를 전부 활용해서, 이게 조건이거든. 이게 조건이 중요하지 않지만 주어진 생산 요소를 전부 다 활용했을 때 최대로 생산 가능한 X, Y, Z의 조합점을 연결한 선
뭐 이런 뜻입니다. 뭐 뜻을 물어보지 않지만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뭔 말이냐? 들어가봐. xj, yj. 얘들아, 애초에 자원이 무한대가 아니잖아. 천천히 해볼게. 자원이 무한대가 아니니까 xj랑 yj를 동시에 늘려나갈 수는 없어. 맞죠? xj를 더 많이 늘릴 거면 뭘 포기해야 돼? yj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 xj를 더 만들 거면 yj를 포기해야 돼. 맞죠? 그럼 당연히 생산 가능 곡선의 형태가 우상향이야, 우하향이야? 하향이 될 수밖에 없죠? 맞죠? 하향이 될 수밖에 없어. 우하향 곡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조합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최대로 생산 가능한.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A점, 뭐 B점에서 만들 수도 있고 C점에서도 다 만들 수 있다고. 왜냐면 자, 그럼 이제 곡선 상의 점들은 전부 다 뭐 가능한 조합? 생산이 가능한 선인 거야. 생산 가능한 조합점인 거야. A점도 생산 가능하고 B점도 생산 가능하고 C점도 생산 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 조합점들을 연결하는 선이 생산 가능 곡선인 거야. 여기까지 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든 만들 수 있어. AND의 개념이 아니야. 여기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만들 수 있고 여기서도 만들 수 있다는 소리인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생산 곡선 바깥에 있는 점이면 생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건 당연히 불가능한 점인 거야. 그러니까 곡선상의 점들이 생산 가능한 점들인 거야. 곡선상의 점들이. 당연히 몰라도 되는데 만약에 생산 곡선 상이 아니라 그 내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생산은 가능합니다. 생산은 가능한데 쉽게 말하면 덜 만드는 거야 그냥. 이거는. 알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됐죠? 곡선 상의 점들은 다 생산 가능한 점들이야. 그걸 연결한 선이야. 근데 이제 그럼 얘들아 당연히 봐봐.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네 글자를 의미한다고. 생산 가능 곡선에서의 기울기는 네 글자를 의미한다고. xj 더 늘릴 거면 yj 포기. yj 더 늘릴 거면 xj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 기울기는 그 기회비용인 거야. 일단 알겠죠? 기울기는 기회비용이에요. 기울기는. 그러면 A점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B점에서도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때 이 기회비용은 어떻게 구해? 미적해야죠. 근데 안 물어보지 그렇게. 알겠죠? 원래 곡선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무조건 직선으로만 나와. 직선으로만. 고등학교 과정은 무조건 직선이야. 무조건. 그래서 이게 개념인 거야. 원래 개념. 알겠죠? 개념인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너희는 이제 미적 안 배우지 이과도. 아직 배운다. 이과도 배운다. 배운다. 경영 경제는 무조건 미적합니다. 대학교에서 경영 경제학과는. 어차피 다 직선이야. 그러니까 시간 써도 돼. 한 24. 라고 할게. 그럼 얘들아 만약에 이 나라가 A점에서만 만들겠다라고 하면 XJ 아야 만들고 YJ만 24개 만들겠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C점에서 만들겠다고 하면 XJ만 8개 만들고 YJ만 아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자 B점에서 만들겠대. 빨리 구해 얘들아. X 6개, Y 몇 개를 만들겠다고. 지금 B점에서 만약에 만들겠다고 하면 XJ 일단 6개 만드는 거죠. 알겠죠? 그럼 YJ는 몇 개 만드는 거야. 빨리 구하. 이거 구할, 이 정도 구해야 돼. 이건 계속 구해야 돼요. 예? 이상한데 6개라고? 맞나? 한 볼게.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너희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 돼. 봐봐. 만약에 이 나라가 x 8개를 만들려면 y 몇 개 포기하는 거야. 24개를 포기하는 거죠. 맞죠? y 24개 포기야, 포기. 그러면 봐봐. 쉽게 말하면 x 하나를 만들려면 y 몇 개 포기하는 거니 그냥? 3개를 포기하는 거야. 맞죠? 그럼 이제 다시 이 나라가 x 6개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면 곱하기 다시 6 하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곱하기 6 하니까 y 몇 개 포기하는 거다? 18개를 포기하는 거고, 여기서 애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18명 틀린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여기가 18이 되면 안 된다고 얘들아. 왜냐면 24개에서 몇 개를 빼야 되는 거야. 18개를 빼야 되는 거야. 맞지? 포기야, 포기.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x제 안 만들면 y 24개 만들 수 있는데 x 6개 만드는 거에서 y 18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6이 되는 게 맞는 거지. 그치? 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걸 한 번에 계산할 수 없으면 이런 가정에는 못 치던지. 알겠죠? 근데 이거 다 중학교 배우지. 그렇지. 중학교 배우죠. 중학교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지금 이 정도 알겠죠? 이 생산 가능 곡선.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또 말했지만 생산 가능 곡선이면서 동시에 소비 가능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생산한다는 거면 소비한다는 거잖아. 알겠죠? 소비 가능선이기도 해. 그럼 이제 이걸 왜 가르치냐면 이제 봐봐. 두 번째가 생산 양 문제야. 양으로 제시하는 문제야. 아까처럼 뭐 몇 명의 노동자가 필요한가, 몇 달러가 필요한가 이게 아니라 생산 양으로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 뭔 말이냐? 요 옆에 이렇게 적어봐. 요 생산량 옆에다가 갑구, 을구. 아예 여기는 명, 뭐 달러 이게 아니라 양, 개수, 양. 이게 단위가 나올 거예요. 이게 적어볼래. 그래프 옆에다 써도 돼. 알겠죠? 그래프에다가 표를 해도 돼. 그래프 옆에다 해도 돼. 그래프 옆에다가 해도 됩니다. 얘들아, 만약에 너희가 내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순서가 생산 양인지 생산 비용인지를 판단하라고 했을 때 지금 이거는 생산 양 문제거든요. 이거는 갑국이 x 5개와 y 8개를 동시에 만드는 개념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니? x 5개랑 y 8개를 동시에 만드는 게 아니라 x만 만들 거면 최대 5개고 y만 만들 거면 최대 8개다 이 뜻인 거야 애초에. 10개 동시가 아니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돼?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생산 가능 곡선. 알겠죠? 엔드야 아니야. 이거 엔드의 개념이 아니라고. 알겠죠? 일단 그래서 요거 표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곡선으로 되기도 해. 생산 가능선으로 되기도 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순서 똑같아 얘들아. 봐봐. 순서 똑같아. 이제 줄이자. 각국의 x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과 y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을 구하자. 자 근데 봐봐. 이것도 너희가 보면 봐봐. x 최대 5개 y 최대 8개 그럼 x 하나 만들면 y 몇 개 폭이 좀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양모, 비자 양모. 아까 내가 기회비용의 양모라고 했잖아. 생산 양 문제야. 이건 분모야 이번에는 그냥.
알겠죠? 생산량은 분모예요. 그러면 각국의 x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물어보면 이 5가 분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고 분모라고 분모.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양인지 비용 문제인지 구별해야 돼. 알겠죠? 그럼 이게 분모가 돼야 되니까 5분의 8y가 되는 거고요. 5분의 8y. y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물어보면 이게 또 분모가 돼야 돼. 알겠죠? 여기 분모가 돼야 돼서 8분의 5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을국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x 하나, y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을 물어본다면, 알겠죠? 을국의 입장에서 x 하나, y 하나 기회비용 물어본다면, 이건 너무 됐다. 12점 맞췄냐? 근데 어쨌든 이게 분모가 되고 이게 분모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어쨌든. 네. 그래서 1y, 1x인 거자. 그럼 여기가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푸는 과정에서의 차이인 거야. 분모인지 분자인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또 똑같아. 자, 제가 아까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뭐가 있다? 비교유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 그럼 똑같이 봐봐. x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 누가 더 작니? 누가 봐도 을국가가 더 작잖아. 조금만 더 집중해. 알겠죠? 을국가가 더 작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을국이한테 뭐가 있다? x제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는 거고요. y를 보면 8분의 5랑 1이니까 각국이 더 작죠? 알겠죠? 그러면 각국은 x가 아니라 어디에? y제에 비교유가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봐봐. 비교유까지 있잖아.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2번 각국은 원래 여기 수많은 점에서 생산이 가능한데 앞으로 어디만 만들겠다? y제만 만들겠다 이 말인 거잖아. 알겠지? 그러면 각국은 여기서만 만들게 이게 되는 거야. 이미 이거는 최대치가 정해져 있잖아. 알겠죠? 최대치로 생산 가능한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부터 각국은 특화. 각국은 y만 8개 생산하게 되는 거고 애초에 을국도 수많은 점에서 생산이 가능했지만 이제 x제만 만들기로 했으니까 을국은 어디서 만들겠다? 여기서만 만들게가 되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을국은 x제 10개만 생산하게 되는 거지. 알겠니 얘들아? 특화시킨다고 얘보다 더 많이 할 수 없잖아. 이미 생산 애초에 정의가 그거였으니까. 그럼 여기까지의 과정. 자, 이제 봐봐. 빨리 4번 푸세요. 4번. 81페이지에 4번. 자, 지금 이 문제는 이미 문제 딱 읽어만 있지만 1시간에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야. 알겠죠? 1시간에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 양이야, 양. 4번. 81페이지 4번. 이번에 기말은 여기랑 4단원은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학교에서 4단원 거의 잘 안 해. 그리고 5단원이 이제 다시 질이야. 질인데 그 인문질이라고 해서 인구 비교해야 되고 그래프 분석해야 되고 막 계산해야 되는 문제라 국가별 뭐 이런 대륙별 인구 이런 거 있잖아. 미역이 각국과 외국보다 더 크다는 말이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각국이라고 해라. 그리고 저기 자원, 석유, 석탄, 천연가스, 국가별, 대륙별 생산, 소비 이런 것들 따지는 거. 네.
그래서 얘들아 각국의 빵 하나에 대한 기회비용이니까 뭐야 이거 2네 그냥? 네 이게 분모야 어쨌든 분모야 2분의 2니까 뭐 우유 1 우유라고 하자 1빵 어쨌든 을국의 입장에서는 요게 또 빵 하나에 대한 이게 분모가 돼야 되니까 1분의 4잖아 맞지? 1분의 4 그러니까 이거는 4 우유가 되고 4분의 1 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빵에 대한 기회비용은 누가 더 작다? 각국이 더 작으니까 각국은 빵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요. 빵에 알겠죠? 그리고 을국은 우유는 을국이 더 작으니까 을국은 우유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뭐 보기 좀 봐야겠죠? 절대 우위가 눈으로 보이는 게 다예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숫자가 커야지 우위가 있는 거잖아. 숫자가 커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각국은 빵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맞는 말이네. 두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기억 맞고. 근데 을국은 우유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맞죠? 을국에 비교 우위가 있잖아. 우유에 을국에 비교 우위가 있잖아. 디귿 각국의 빵 하나 아예 그냥 우유 한 개고. 답은 4번이네. 맞죠? 우유 한 개에 대한 기회비용은 누가 더 큰가? 각국이 더 크네요. 각국이 을국보다 더 크다 미안. 4번이야 4번. 알겠죠? 근데 이제 그럼 다시 돌아가봐. 다시 아까 그 전에 얘기로. 얘들아 이것만 하면 이제 일단 여기로 기본 개념을 합니다. 자 우리 아까 그럼 이제 80페이지로 가서 80페이지로 가서 요거까지 했단 말이야. 이제 근데 이것도 직접 구하자. 얘들아 세 번째 단계를 있는데 잠시만 두고 일단 교환 범위 구하자. 무역 가능한 교환 범위 이거 1대1 조건 아닙니다. 알겠죠? 서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교환 범위 빨리 적어와봐. 아까랑 똑같아. 뭐 일단 다시 x 하나를 기준으로 y 몇 개 해서 이제 먼저 해줘. 알겠죠? x 하나를 기준으로 y가 몇 개 해서 교환돼야 되는지 아니면 뭐 y 하나를 기준으로도 x가 몇 개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숫자로 정하면 너희가 이해하고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보기에서 어떤 나라 특정 나라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래서 숫자 넣는 건 솔직히 쉽잖아 맞지? 어차피 x 특화시킨 나라가 을국이잖아. 그럼 을국 입장에서는 자기 x 주더라도 y 몇 개보다 많이 받아야 돼? 한 개보다 많이 받아야 되겠죠? 맞죠? 자기 나라. 그래서 을국의 그러니까 이게 을국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돼. 알겠지? 을국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게 을국의 입장인 거야. 이걸 특화시킨 나라가 을국이니까. 맞죠? 근데 각국의 입장에서는 x 한 개 받더라도 지거 y 5분의 8보다 많이 주면 안 되잖아. 그럼 손해잖아. 그러니까 5분의 8 y 미만 이게 되는 거죠. 맞죠? 이건 뭐 숫자 넣는 거야. 뭐. y 입장에서는 각국은 자기 y 주더라도 8분의 5x보다 많이 받아와야 되겠죠? 맞죠? 이거는 각국이 특화시킨 x야. y야. 각국이 특화시킨 y. 각국의 입장에서는 자기 y를 주고 8분의 5x보다는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을국의 입장에서는 1y보다 적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인데 그럼 이제 다시 보자. 그러면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 x 5개와 y 6개 교환이 되면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는다 라는 보기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알겠죠? 뭐 누구한테 이익 되냐 그냥 더 이상 안 할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나라 입장에서 생각되는 거니까.
이걸 어디다 하면 무역이 성립한다고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로 나왔어. 만약에 x 5개랑 y 6개가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50 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냥 그렇죠? 곱하기 50 해주면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되면 x 5개면 y 6개랑 8개 사이에서 거래가 되면 둘 다 이익이 되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무역이 성립한다가 맞는 말인 거지. 그러면 x 15개, y 18개면 곱하기 15하면 되잖아, 맞지? 15하면 15랑 24 사이니까 15랑 24 사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무역이 성립하는 거는 이건 또 틀립니다. 왜 틀릴까 빨리 똑같은 건데 왜 틀리냐 빨리 틀리는 이유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 이거. 알겠죠? 이건 안 돼. 애초에 뭐 불가능? 생산 불가능. 알겠죠? 저건 애초에 생산 불가능이라서야. 그래서 1번은 되고 2번은 안 돼요 또. 알겠죠? 저 조건에서 생산 넘어서는 거잖아. 그래서 1번은 되고 2번은 안 된다. 그래서 요 정도 과정까지가 거의 딱 통사 기본 형태야. 그러니까 요 정도를 해야지 이 파트에 좀 완전 어려운 문제 말고 할 수 있어. 얘들아 82페이지에 5번 하고 집에 가자. 요거 하고 집에 가자. 요거 하고 포인트 한 생각. 생산 가능 곡선 나온 거는 그냥 이미 양 문제야. 알겠죠? 조건 1, 2를 그러니까 미리 말할게. 1, 2를 먼저 보고 여기에 이거에 지금 비중을 두지 마. 그냥 우리 아까 하던 방식 그냥 그대로. 알겠죠? 기회비용 어디에 있고 비교의 어디에 있고 이 나라가 어디를 특화할지를 그냥 따지면 돼. 그리고 1, 2번은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거야. 이 문제는. 너희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비교가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일단은 제가 1, 2번 했던 방법을 그냥 무지성적으로 1, 2번 먼저 해 이거를. 그러면 그 다음이 눈에 보여.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냥 무조건 1, 2번 먼저 해버려.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좀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거 보고 하던지 하더라. 각구 기계 하나. 기계에 대한 기비용. 배기 분모 알겠지? 비자 알고니까 모 10분의 120 100분의 120 5분의 6 의류는 6분의 5 기계 끌고 기계 하나니까 저 90이 분모가 돼야 돼서 9분의 8 의류 8분의 9 기계. 일단 이렇게 되잖아. 맞지? 여기까지는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기계에 대한 기회비용 누가 더 작니? 을국이 더 작죠? 9분의 8이니까 지금 나 계산 잘못했지? 을국이 더 작죠? 그러면 을국은 뭐에 비교의가 있다? 기계에 비교의가 있는 거야. 의류 6분의 5, 8분의 9니까 각국이 더 작잖아. 그러면 각국은 어디에 비교의가 있다? 의류에 비교의가 있고 동시에 이것만 만들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각국이 의류에 비교의가 있고 특화를 한다는 거는 요 수많은 점에서 생산이 가능했지만 어디서만 하겠다? 여기서 하겠다가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각국은 어쨌든 간에 옷 몇 개 만든다. 120개 만드는 거야. 그게 최대치야. 여기는 기계만 몇 개 만드는 거니 이제 90개 만드는 거지. 이게 다야. 끝. 알겠죠? 근데 이제 교육 조건 1번, 2번 보니까 원래는 교육 조건에서 교육 전에 각국이 뭐 이랬대. 그럼 대충 뭐 각국이 뭐 한 요쯤에서 만들었겠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지금 이거. 요점에서 만들었겠지. 요점에서 수많은 점도 중에서 가능했지만 이제 우리는 어디 하겠다? 각국은 여기 하겠다가 되는 거잖아. 을국도 대충 뭐 이 점에서 만들었겠지만 여기서 만들게가 되는 거잖아. 알겠죠?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세 번째 조건 45개 45개 일단 교환시키자. 얘들아 45개 45개 교환시키자. 특화하고 나서 자기 제품 45개씩 교환한대. 그러면 각국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계 45개 받아왔잖아. 45개. 그리고 자기 옷 120개 중에 45개 줬잖아. 알겠죠? 그러면 의류 몇 개야? 75? 맞죠? 왜? 45 빼고 있는데. 미안하다. 네. 됐죠? 예, 그 다음에 을국의 입장에서도 자기 기계 90개 만들었거든? 근데 45개 주고 45개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기계 어쨌든 45개 남은 거고 의류 45개 받아온 거니까 1번, 2번 조건을 서로 비교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1번, 2번 조건이랑 비교해서 디귿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각국은 원래 66, 45였는데 75, 45가 된 거니까 의류 몇 개 막히면 이게 되니? 9개 막히면 이게 생겨나는 거지. 원래 물려가기 이전에 여기서 만들었던 거잖아. 알겠죠? 얘도 원래는 40, 45였는데 결과적으로 45, 45니까 의류 5개 막히면 이게 생기는 거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주에 이런 유형을 좀 많이 연습할 겁니다. 익숙해지면 돼. 익숙해지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무형이론에 다 필요 없고 1번, 2번 순서를 그냥 무지성적으로 넣어라. 알겠죠? 그걸 먼저 하고서 다음 단계를 가야 돼요. 근데 오늘 과제를 드린 거를 좀 해보세요. 알겠죠? 오늘은 기회비용이랑 저거 뭐야?